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켈트 신화 준비하였습니다. 켈트 신화는 고대 켈트인들 속에서 구전 전승되어 내려온 신화를 말합니다. 이 켈트인이라는 명칭이 기원전 7세기경 그리스인들이 그들을 켈트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된다고 하는데요. 고대는 골족을 비롯한 켈트 일파들이 서유럽 및 중부 유럽의 드넓은 지역을 차지했기에 수많은 신화와 함께 많은 전설들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다만 기원전 1세기 갈리아 전쟁 등을 겪으며 그들이 라틴계 로마인들에게 복속되고 이후 게르만계 프랑크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대륙 켈트 신화는 로마 신화에 흡수당하게 되죠. 그렇게 지금까지 전해진 켈트 신화는 현대의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등 도서 켈트라 불리는 섬나라 특유의 폐쇄적인 환경 덕분에 구전되어 내려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켈트 신화는 영국의 민간 설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유명한 아서왕의 전설 또한 이 켈트 신화에 기반한 전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또 북유럽 신화에 비해 친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신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신선한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켈트 신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도의 켈트 신화 이케가미 료타 지음 곽형준 번역 출판사 AK 커뮤니케이션즈 서문 켈트인의 환상 고대 켈트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죄를 열었는진 사실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들이 문자를 이용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기 등 외국인의 기록에 의하면 극히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들의 신은 인간적인 모습이나 인격을 가진 신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리스 로마와 같은 인격신을 조소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그들의 신을 가리는 제사장은 흙으로 쌓은 성체나 목책으로 둘러싸인 단순한 장소이며 그곳에서 공물을 바치는 제의가 일렀다. 그들의 우주관과 창세 신화는 전해 있지 않지만 최종적으로는 세상이 멸망한다는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스트라본의 지리학에는 화재와 홍수로 인한 종말이, 갈리아 정기에는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져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종말이 쓰여 있다. 그런 한편 그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고 사후엔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중해 지방의 그리스 로마 문화권과의 접촉이 대륙 켈트의 종교관을 차츰 변화시켜 갔다. 신들에게 인간적인 모습이 부여되기 시작했고 로마와 같은 석조 신전에는 신들을 본뜬 석상이 모셔지게 되었다. 그렇게 신들의 성격이나 신화는 구전 전승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만 것이다. 한편 로마화의 영향이 적었던 아일랜드와 웨일스 등의 도서 켈트에는 예부터 전해지는 켈트 민족의 신앙이 남아있다. 다만 그것이 문자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은 11세기 이후 기독교 수도사들의 손에 의해서였다. 때문에 가치관의 대다수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순수한 켈트인의 신앙은 단편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다. 역사의 전어모로 사라진 켈트인의 신앙이 다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활판 인쇄 이후의 일이다. 특히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기는 훗날 켈트인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영국인이나 프랑스인들이 자신들의 근원인 켈트인을 이상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켈트인, 언어와 문화로 이어진 사람들. 켈트인은 고대 유럽 중부와 서부,
그리고 지중해 일부 지방 등에 살았던 사람들의 종칭이다. 켈트인이라는 명칭은 기원전 7세기경 그리스인이 그들을 켈트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한다. 켈트인은 켈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며 그들을 켈트인으로 묶는 것은 인도 유럽어에 속하는 켈터라고 불리는 언어와 장식 등 각종 문화적 특징에 지나지 않는다. 켈트인들은 수많은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고 부족마다 신앙하는 신이나 신화 등이 다른 것이다. 신체적인 특징도 갈리아 정기 등에 기록된 금발 곱슬 머리에 키가 큰 자도 있거니와 검은 머리에 키가 작은 자도 있는 등 지역마다 크게 변화한다. 켈트인은 유라시아 대륙의 대륙 켈트, 브리튼이나 아일랜드 등의 도석 켈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대륙 켈트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민족이라고 여겨지며 중앙 유럽을 중심으로 기원전 7세기부터 3세기에 걸쳐 북이탈리아, 이베리아 반도, 발칸 반도까지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부족마다 독자적인 지배체제를 확립했다. 하지만 갈리아키 살비나라고 불린 알프스 이남 부족들이 로마의 속주가 된 것을 시작으로 차츰차츰 로마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게르만인들의 침공을 받아 로마와 게르만에 동화되어 모습을 감추게 된 것이다. 한편 도석 켈트는 켈트의 문화권이긴 하지만 선주 민족인 픽트족, 켈트 이전의 이베리아 반도 민족과 게르만 민족 등의 혼혈이 그 중심으로 대륙 켈트와의 혈연 관계는 옅다고 볼 수 있다. 브리튼 섬 동부는 1세기부터 5세기에 게르만 침공까지 로마의 점령을 당해 있었지만 섬 서부의 스코틀랜드나 웨일스, 아일랜드는 침략을 면하여 섬나라 특유의 폐쇄적인 환경으로 독자적인 문화 발전을 이루게 된다. 갈리아를 대표하는 삼위의 신. 갈리아를 대표하는 삼위의 신은 로마의 시인 누카누스의 내란기에서 그려진 데오다테스, 에수스, 타라니스가 된다. 피의 희생을 좋아하는 잔인한 테우타테스, 야만적인 재단에 난폭한 에수스, 사나운 타라니스라는 기술은 신적 교리나 베른스콜리아 등 훗날의 주석서에서 보강되어 산재물을 원하는 신의 모습으로 정착되어 갔다. 테우타테스는 선조, 백성의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여겼고 로마의 전쟁 신인 마렐스와 동일시되었다. 아마도 수많은 신들의 총칭으로 보이며 테우타테스 자체에 대한 복납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모습 또한 명확하지 않다. 테우타테스에게 바치는 산재물은 물을 담은 큰 솥에 머리를 담가 익사시켰다고 한다. 에소스는 주인, 지배자를 의미한다고 여겼고 로마 기의 신인 메르쿠리우스와 동일시된다. 에소스의 산재물은 사지가 몸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매달기를 당하였다. 그는 허름한 옷을 입고 도끼나 단도를 든 나무꾼의 모습으로 그 옆에는 3마리의 새와 1마리의 소가 그려져 있다. 타라니스는 하늘이나 번개를 의미한다고 여겼고 로마의 주신 유피테르와 동일시되었다. 다만 군신의 측면도 가지고 있어 망치를 든 모습으로 그려졌다. 타라니스의 산재물은 나무로 만든 관에 넣어 불로 태워 죽이는 것이었고 가이사르의 갈리아 정기 등에서도 이런 산재물의 의식이 그려져 있다. 메르쿠리우스. 메르쿠리우스는 카이사르의 보고에 의하면 갈리아에서 가장 많이 신앙되던 신이었다. 이름으론 곰을 뜻하는 알타이오스, 돼지를 뜻하는 목스 등이 있다. 기의 발명자이자 길의 안내인이며 축제와 상업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여겨졌다. 그는 지팡이를 든 남성으로 그려지는 건 외에 3개의 머리와 3개의 남근을 가진 남성으로도 그려진다.
아폴로. 아폴로는 태양의 신과 치유의 신으로 신앙되었다. 이름으로는 찬란히 빛나다 라는 뜻의 베레노스, 투명한 빛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눈병을 고치는 원두누스, 신의 아들을 의미하는 마프누스 등이 있다. 그는 태양을 상징하는 바퀴를 가진 남성 등의 모습으로 그려져 온 천지에 모셔지곤 했다. 마르스. 마르스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유명한 군신이지만 갈리아에서는 치유의 신과 조상신의 측면 또한 가졌다. 이름으로는 승리를 의미하는 세고모, 풍요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노덴스 등이 있다. 그는 무장한 남성으로 그려지며 대다수는 온천지에 반려신과 함께 모셔지곤 했다. 유피테르. 유피테르는 하늘의 신이자 높은 산의 신으로 신앙되어 왔다. 이름으로는 로마의 신 루카루스가 쓴 타라니스 등이 있으며 피리와 번개를 가지고 수리를 데리고 다니는 남성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미네르바. 미네르바는 갈리아에서 공예와 기술 그리고 치유의 여신으로 신앙되었다. 이름으로는 빛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벨리사마, 슬리스 등이 있으며 투구를 쓴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케르눈노스. 갈리아의 신의 대다수는 로마 신들과 동일시되었지만 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신들 또한 많다. 케르눈노스는 그런 신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다. 케르눈노스의 이름은 파리에서 발견된 사슴뿔을 가진 남성 신상의 비문에서 유래하며 그 켈트 권역의 비슷한 신상이 총칭되어 왔다. 그는 사슴의 뿔에 사슴의 귀, 토르크라는 장식을 달고 양반다리를 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에포나. 동물의 여신으로 유명한 것이 말의 여신인 에포나가 된다. 로마 각지에서도 말의 수호신으로 신앙된 에포나의 이름은 말에서 유래되었고 여성용 안장을 올린 말에 탄 모습이나 두 마리 말 사이에 선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 외 동물의 여신으로는 곰의 여신 아르티오, 멧돼지의 여신 아르두인나 등이 있다. 디스파테르. 디스파테르는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기에 등장하는 조상신이자 부와 명부의 신으로서 갈리아인들은 그 자손임을 자부하고 있었다고 한다. 오그미오스. 오그미오스 또한 상당히 별난 신이라 할 수 있다. 로마의 신 루카누스의 기술에 따르면 곤봉과 활을 들고 혀를 내민 대머리의 노인으로 그려져 있다. 그 혀에 뻗은 철제 사슬은 사람들 목에 이어져 있다고 한다. 스켈루스와 실바누스. 망치의 신으로 알려진 것이 스켈루스와 실바누스 등의 신이다. 망치에 항아리나 고블릿을 든 모습으로 그려지며 대부분 반려신을 동반한다. 그들은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으며 대장장이의 신 고인유와 관련되었다고도 한다. 투아데 다난. 에린 침략 신화에서 신이라고 불린 일족. 투아데 다난은 에린 침략 신화나 얼스터 이야기, 빈 이야기 등 아일랜드의 자료에 등장하는 일족이다. 투아데 다난의 뜻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신 다나의 일족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두안 막 카릴의 이야기에서 그들은 아일랜드로 이주한 5번째 종족이며 이 이야기 속에서 신이라고 불린 유일한 일족이 된다. 실제로 루나, 다하다, 누아다와 같은 현재 켈트의 신들로 알려진 대다수의 신이 이 일족에 포함되어 있다. 투아데 다난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선 그다지 전승된 것이 없다. 투아막 카릴의 이야기에서 화자인 투아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늘에서 온 것이리라 라고는 말한다. 한편 침략에서나
모이투라 2차 전투 등에서는 그들은 원래 아일랜드보다 훨씬 북쪽에 살고 있었으며 네 개의 섬인 팔리아스와 고이아스, 핀디아스, 무리아스에서 드루이드의 지식이나 마술을 연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투아데 다낭과 네 번째의 주자 피르보르는 포어로에 밀려 아일랜드에서 쫓겨난 세 번째의 주자 네버드의 생존자라는 설도 있다. 투아데 다낭은 우수한 종족이었지만 이주는 매우 불안정한 형태였다. 선주민 피르보르와의 동맹과 싸움 끝에 손에 얻은 아일랜드의 실권은 곧바로 포어로에게 빼앗기고 만다. 그 광명의 신인 루의 등장으로 잠시 복권하였지만 곧바로 여섯 번째의 주자인 말레시안에게 패배하게 된다. 그렇게 그들은 지상을 떠나 지아나 바다의 이 세계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지상을 간섭하게 된 것이다. 노아다. 아일랜드의 명가의 혈통을 남긴 신들의 왕. 노아다는 에린 침략 신화에 등장하는 투아데 다난의 왕이다. 침략에서에서 노아다는 에흐타마의 아들로 전쟁의 여신 마아나 에스뉴 등의 처 사이에 수많은 자식들을 두었다. 아일랜드 명가 대다수는 노아다의 피를 이었다고 여겨지며 빈 이야기의 주인공인 핀 마쿨 또한 노아다의 후예 중 하나가 된다. 그는 웨팔의 신이며 갈리아의 노덴스나 게르만의 티르 등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다. 노아다는 아일랜드로 이주한 투아데 다난의 왕이었다. 그 최초의 통치는 7년이라고도 4년이라고도 전해진다. 하지만 선주민인 피르보르와의 전쟁에서 오른팔을 잃고 불굴을 이유로 왕자에서 물러난다. 이후 의료의 신인 디앙케드가 노아다를 위해 대장장이의 신 고인유와 금속 세공의 신 크리드네의 협력을 얻어 은혜팔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 이후 노아다는 아케트라브, 은혜팔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다만 노아다는 훗날 디앙케드의 아들 무아부의 치료로 본래의 팔을 되찾게 된다. 노아다는 우수한 왕으로 묘사되며 그의 행동은 왕의 의무에 철저했다. 보어로의 호녀라 브레스에게 왕을 물려준 것도 폭군으로 한 브레스를 추방해 왕자를 되찾은 것도 모두 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포어로와의 싸움이 격화되자 왕도 타라를 찾은 광명의 신 루야말로 민중을 구할 존재라고 칭송하며 그에게 지위를 물려주게 된 것이다. 포로와의 전쟁에서 노아다는 마와 함께 포를 이끈 산의 왕 발토르와 싸우게 되는데 이때 힘이 부족했던 그는 목이 베어졌다고 전해진다. 그가 가졌던 무적의 마검이 발도르에겐 통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루, 투아데 다난을 승리로 이끈 광명의 신. 루는 에린 침략 신화에 등장하는 투아데 다난의 광명의 신이다. 루는 일찍이 키워준 부모 밑에서 수많은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무수한 기술 거정의 뜻의 일다나와 긴 팔이란 뜻의 라바다 등 많은 이명을 가진다. 그는 온화한 성격에 가족에겐 애정이 깊은 반면 적대자에겐 용서가 없었다. 황금 갑옷에 녹색 망토를 두르고 태양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진 미장부로서 마검 프라가라흐 등 만한안의 마법 물품을 가지고 있다. 또 신의 비보인 마법의 창과 늪을 단숨에 고치는 마법의 바퀴, 마법의 투석기의 소유자이다. 모이투라 2차 전쟁에서 루는 포어르의 압정에 신음하는 신들을 구하기 위해 왕도 타라를 방문하게 된다. 그때 문지기에게 한 가지 재능에 빼어난 자 외엔 필요 없다. 그 분야는 이미 많은 사람이 있다 라며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한다. 이에 애가 탄 루는 이렇게 말한다. 허나 그것들을 전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지 않나. 그렇게 루는 타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후 지휘관으로서 싸움에 승리하며 누아다의 사후 왕권을 물려받게 된다. 침략에 서에서 그 후 루는 철을 능욕한 최고신 다하다의 자식 카메드를 토벌하지만 그의 세 자식들에게 보복을 당하여 40년의 통치를 끝맺었다고 한다. 다하다, 신화에서의 최고의 신. 다하다는 에린 침략 신화에 등장하는 투아데 다난의 중심적인 신이다. 그 이름은 좋은 신을 의미하며 에오하이 올라티르, 위대한 아버지 에오하이, 루아드 로에사, 지식으로 풍부한 위대한 자 등의 이명 또한 가지고 있다. 다른 신들과는 달리 다하다는 신 안에서 매우 코믹하게 그려진다. 그 모습은 붉은 털로 무성한 수염을 가진 뚱뚱한 남자이며 의상도 허리까지 내려오는 튜닉에 말가죽으로 만든 긴 장화라는 촌스러운 차림이다. 대식가이자 감정이 풍부한 다하다는 일화 또한 유머스럽기만 하다. 불륜을 숨기기 위해 하루를 9개월로 늘리거나 시종에게 식사를 빼앗겨 굶어 죽을 뻔하거나 포로의 공주와 수수께끼 놀이 끝에 사랑에 빠지는 것 등이다. 그런 한편 다하다는 투아데 다난을 이끄는 영웅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는 모이투라 2차 전쟁에서 발로르의 발을 묶는 역할을 자주 하고 나섰다. 밀레시안과의 전쟁 후 다하다나는 뉴크레인지에 있는 브루나 본야로 물러났다고 전해지지만 일각에서는 모이투라 2차 전쟁에서 전사했다고 전해지며 그 생사 또한 명확하지 않다. 이누스, 연인들의 수호자. 투아데 다난의 최고의 신 다하다와 보인강의 여신 보안과의 불륜 끝에 태어난 그는 다음날 돌아온 예정인 보안의 남편에게 탄생을 숨기기 위해 9개월가량 태양의 운행을 멈춘다는 소행 끝에 탄생하게 된다. 그러한 탄생이라로 그는 마긴드오그, 젊은 아들, 마고그, 소년이라고도 불렸다. 이누스는 연애의 신에 어울릴 정도로 수려한 외모를 가졌으며 머리 위에는 빛나는 4마리의 작은 새가 날아다닌다. 그 작은 새는 사람들의 마음에 날아들어 사랑을 불태웠다고 한다. 다만 그런 그도 자신의 사랑엔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어느 날 이누스는 꿈속에서 나타난 처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 하지만 상대는 꿈속의 존재. 어떻게 할 수 없음에 점점 수척해 가던 그는 타이다나와 보안, 이복형인 보부, 그리고 코노트의 왕 알릴의 협력을 얻어 꿈속의 처녀를 찾아내는 데 성공한다. 에단, 신이 반한 미녀의 기구한 운명. 에단은 에린 침략 신화로 분류되는 에단에게 구원의 주역이 된다. 에단은 코노트의 왕 알릴의 딸로 눈처럼 흰 피부와 붉은 뺨, 푸른 눈과 검은 눈썹, 진주처럼 아름다운 이, 마가목 열매처럼 붉은 입술, 축복받은 긴 팔과 희고 부드러운 허벅지, 달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진 미녀였다. 지하의 신인 미이르는 그녀에게 빠져 양자이자 사랑이신 이누스의 협력으로 그녀를 배우자로 맞이한다. 하지만 이 일에 질투한 그의 본처 파우나하는 질투심에 못 이겨 에단을 보라색 파리로 만든다. 그렇게 그녀는 잠시 미이르나 이누스에게 보호를 받았지만 파우나하가 만든 폭풍우에 휩쓸려 이내 사라지고 만다. 전생 후에 에단은 얼스터의 왕 에다르처의 입에 들어가게 되고 그 후 그들의 딸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된다. 포어르, 아일랜드를 덮치는 마족. 포어르는 에린 침략 신화나
훗날 민간 전승에 등장하는 신의 적대자가 된다. 그들의 이름 포어르의 의미에 관해서는 해저나 마족, 거인 혹은 바다의 위협이라는 설이 있다. 그중엔 바이킹의 모델이었다고도 여겨진다. 포어르의 대다수는 사냥의 머리에 인간의 몸을 가진 괴물과 외팔과 외눈 등의 기이한 모습이 존재하지만 폭군 브리스나 그의 아버지 엘라하, 광명의 신 루의 어머니 에슐린 등 찬란할 정도로 아름다운 자도 적지 않다. 침략의 서에서 그들은 아일랜드의 두 번째 이주민인 파은 홀로 시대에 느닷없이 나타났다. 격렬한 싸움 끝에 파르 홀르는 포르를 아일랜드의 북쪽, 국해 주변의 섬으로 밀어내는 것에 성공한다. 다만 포르들은 아일랜드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어 세 번째 주민인 네버드 시대에 역병으로 괴멸 상태였던 그들을 지배하에 두고 공물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네 번째 이주민인 피르보르와 적대 관계였지만 다섯 번째 이주민인 투아데 다난과는 적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통치에 실패한 브레스의 협력으로 포르는 본격적인 아일랜드 침공에 나선다. 포르의 왕들이 이끄는 군선은 일시적으로 아일랜드 각지를 점령하게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광명의 신 루가 이끄는 전투에서 대패하고 만다. 밀레시안, 아일랜드인의 선조. 밀레시안은 에린 침략 신화에 등장하는 여섯 번째 아일랜드 이주민들이다. 침략의 선화 쿠안막 카릴의 이야기에 따르면 밀레시안이란 이름의 유래가 된 지도자 밀레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노아의 자식 야벳의 후예였다. 그들의 일족은 스키타이, 이집트, 스페인으로 유랑을 계속하였는데 밀레는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그는 우수한 군인으로서 각지를 전진하다 스키타이의 여왕이나 이집트 파라오 딸 사이에서 8명의 자식을 가졌다. 아일랜드 이민을 이룬 것이 그 8명의 아이들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아일랜드를 침공한 것은 밀레의 조부 이스가 아일랜드의 권력 투쟁에 말려들어 살해당했기 때문이었다. 밀레시안의 침공을 깨달은 투아데 다나는 마술로 폭풍을 일으키지만 밀레의 아들 중 하나이자 신인 아무르긴이 시엠으로 물리치고 만다. 이 아무르긴은 상륙하기에 앞서 투아데 다난의 새 여신과 교섭하여 그녀들의 이름을 아일랜드 땅에 남긴다는 약속을 대가로 지배권을 승인받게 된다. 그렇게 델타운에서 열린 결전은 밀레시안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하지만 얄궂게도 아무르기는 밀레의 아들 중 하나이자 야심가인 에레원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싸움에 진 투아데 다나는 밀이나 우유 등을 아일랜드에서 빼앗는 등의 작은 저항을 계속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세계에 틀어박히게 된 것이다. 한편 아일랜드는 북쪽 절반을 에레원, 남쪽 절반을 동생 에베르가 통치하게 된다. 하지만 에레온은 그 지위에 만족하지 않았고 에베르와의 전쟁 끝에 아일랜드 전투를 손아귀에 넣게 되는데 그 일족이 훗날 아일랜드의 선조가 된 것이다. 아서왕. 전 세계에 유명한 전설의 왕 아서. 그의 전승은 실존하는 인물을 모델로 여러 시대의 이상이나 바람이 담겨져 태어났다. 아서 왕은 웨일스, 브리튼의 전승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왕이 된다. 아서라는 이름은 라틴어 이름인 아르토리스에서 온 것으로 본래는 공 같은 사람을 의미했다고 한다. 6세기경 섹슨족 침공에 대항한 실존하는 브리튼인 전투지휘관이 모델이라고 여겨지는데 웨일스 연대기 집인 캠브리아 연대기에서 캄란 전투에서 죽은 왕, 브리튼인의 역사에서 12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란 역할을 부여받은 것에서 그 시대 이상적인 왕의 그릇으로 기능했다는 걸 알 수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성왕 이야기인 킬르와 올렌, 웰스의 고대시 안누분의 약탈, 문지기는 누구인가, 고도딘에서 아서왕은 켈트의 이상적인 왕으로 나온다. 거주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전사에게는 배포 좋은 후원자이며 자기 자신도 호기심이 왕성한 모험가가 된다. 12세기에 들어서면서 아서왕은 몬너스의 제프리가 지은 브리타니아 열왕사에서 중세 기사도의 이상형을 맡게 된다. 또한 프랑스에서 아서왕과 카멜론 원탁의 기사가 완성되어 이후 유럽에선 이상적인 군주상으로 전파되게 된 것이다. 에린 침략 신화, 아일랜드의 패권을 둘러싼 싸움의 역사. 세상의 서쪽 끝, 그곳에는 에린, 훗날 아일랜드라 불리게 되는 섬이 존재했다. 신이 일으킨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자손 케르시와 그 일족은 긴 여행 끝에 이 섬에 정착하게 되지만 역병으로 순식간에 멸망하고 만다. 그 후 이 섬에는 몇 번이나 이주민들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역병과 포어르라고 불리는 마족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결국엔 멸망당하든지 아니면 섬을 떠나곤 했다. 그렇게 섬을 떠난 일족 중 피르보르라고 불리게 된 일족은 힘을 비축하여 다시 섬을 장악하게 이른다. 그들의 지배하에 섬은 번영할 것처럼 보였지만 먼 북쪽 땅에서 새로운 종족이 등장했다. 바로 투아데 다난이다. 그들은 마술과 공에 뛰어나 신이라고 불리는 종족이었다. 그들은 이윽고 맞붙게 되었고 섬 서쪽 모이투라라는 이름의 평원에서 결전을 벌이게 된다. 그 결과 피르보르는 섬 북서쪽으로 패퇴하고 섬의 주권은 투아데 다난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그들도 무혈입성한 것은 아니었기에 누아데 왕은 그만 부상으로 퇴위하게 된다. 그 뒤를 이은 것이 포어르와 투아데 다난의 혼혈인 브레스가 된다. 악정을 펼치는 브레스에게 대항하기 위해 민중은 상처를 치료한 누아다를 다시 지지하며 브레스를 태위로 몰아넣는다. 하지만 섬에서 도망친 브레스는 포어르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섬을 공격하여 에린 백성을 크게 괴롭히게 된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것이 브레스와 같은 포어르와의 혼혈아인 광명의 신 루이다. 그는 누아다에게서 정권을 위임받아 투아데 다난을 이끌고 모이투라 평원에서 결전을 벌인다. 훗날 모이투라 2차 전투라고 불리는 이 싸움은 투아데 다난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신이라 불리던 그들도 역시 다음에 찾아온 종족인 밀레시안에게 밀려 이내 지하세계로 도망치게 된다. 이렇게 신들의 시대는 끝나고 에린 땅에는 영웅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얼스터 이야기. 아일랜드 북쪽에 옛날엔 올라드, 현재는 얼스터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었다. 숙부 페르구스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콩쿠바는 명군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젊은 약혼자 데어드레와 그를 모시던 붉은가지 기사단의 전사 노이시가 야반도주한 뒤부터 그의 행동은 정도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전사들이 그의 곁을 떠나 망명하게 되지만 얼스터에 남아있던 전사들 또한 있었다.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콩쿠바의 조카인 쿠홀린이 된다. 광명의 신 루의 피를 이어받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빼어난 재능을 발휘해 아직 수염이 나지 않은 소년이면서도 수많은 일화를 남긴 얼스터 제1의 전사로 성장한다. 이 얼스터의 남서쪽 메이브 여왕과 그의 남편 알릴이 통치하는 코노트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녀는 긍지가 높아 항상 남자들을 지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메이브는
자신의 남편과 장난으로 재산을 비교하게 된다. 승부는 거의 호각이었지만 알릴이 가진 황소 핀베나하의 필적하는 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결국 패배하고 만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이기기 위해서 얼스터 최강의 황소 돈 콜리네를 노리고 여러 나라와 연합해 침공을 개시한다. 운이 나쁘게도 얼스터는 예전의 왕이 여신 마의 화신이던 인부에게 향한 잔혹한 소행 탓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성인 남성이 인부의 고통을 맛본다는 저주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소년이었기 때문에 저주를 면한 코올리는 혼자서 닥쳐오는 군사를 농락하고 얼스터의 전사들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준다. 그리고 결국 전쟁을 종결시키게 된다. 하지만 메이브는 이때의 원한을 잊지 않았고 코올리는 훗날 그녀가 보낸 자객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만다. 핀 이야기. 아일랜드의 지고의 왕과 아일랜드를 지키는 기사 집단 피아나 기사단. 하지만 그 내정은 유력 시족인 바스크나 시족과 모나 시족이 항상 다투는 상태였다. 바스크나 시족 출신이자 기사단장인 쿨은 모나 시족 여성과 사랑에 빠졌지만 모나 시족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쿨의 자식을 임신한 여성은 무사히 달아났고 그 태어난 아이 디무나는 2명의 드루이드 여성에게 키워지게 된다. 그렇게 성장한 디무나는 현자 핀네가스 밑에서 우연히 지혜의 연호를 받아 엄지손가락에 위대한 지혜를 깃들게 한다. 이로써 핀이라고 불리게 된 그는 왕도 타라를 덮친 괴물 알렌을 쓰러뜨리고 모나 시족에게 빼앗겼던 아버지의 유산과 단장의 지를 되찾는다. 핀이 이끌게 된 기사단은 이 세계에 사는 신이나 괴물, 때로는 해외로부터 쳐들어오는 위협에서 아일랜드를 지키게 된다. 그 중에서 뛰어난 수훈을 올린 자가 핀의 아들인 오신, 오신의 아들인 오스카, 모나시족 출신의 젊은 전사 디워머드가 된다. 핀이 마음에 들어있고 신뢰도 두터웠던 디워머드였지만 그가 핀의 처가 될 터였던 그라냐와 사랑의 도주를 하고 난 뒤부터 기사단의 앞날엔 아문이 들이우기 시작한다. 집요하게 디워머드를 쫓아 모살한 핀이 기사단 전사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쿠르막 사후, 지구왕이 된 카이르 브레는 커져가는 기사단의 권력을 못마땅히 여겨 그들의 배척에 나섰다. 모나시족의 배신 또한 겹쳐 차례차례 쓰러지는 기사단. 오스카와 카이르 브레가 서로 쓰러뜨리면서 싸움은 끝나게 되지만 기사단의 과거의 영광은 이미 없어진 후였다. 이 세계로 초대받아 살아남은 오신은 사촌 형제인 키르타와 함께 기사단의 영광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아일랜드 각지를 방랑하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의 수도사 성 패트릭과 만나게 된 것이다. 마비노기온. 웨일스에 전해지는 한 젊은이의 성장과 죽음. 현재 웨일스 남서부에 있던 나라 디버드를 다스리던 프리데리는 걱정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푸얼은 예전 이계 왕과 1년 동안 영주를 교환했던 적이 있어 이계 왕이라고 불리는 군주였다. 그의 어머니 리안논 또한 현명한 여성이었지만 자식을 죽였다는 누명을 써 무고한 벌을 받고 있었다. 그 푸얼의 부하에게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그가 무사히 귀환함에 어머니의 걱정이 사라졌다는 의미에서 이 이름을 받았다고 한다. 프레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브리튼에서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벤디게이드 부한 왕의 여동생 브란웬이 시집을 간 아일랜드에서 학대를 받은 것이 원인으로 양국이 전쟁 상태였던 것이다. 싸움은 지극히 처참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이 전쟁에 프라다인 측으로 참가한 프리데리는 브란의 동생 마나위단을 포함한 7명의 전사와 함께 전쟁에서 숨진 브란의 목을 들고 프리단으로 귀환하게 된다.
고향으로 돌아온 프리데리는 친척에게 나라를 뺏긴 마나위단에게 과부가 된 어머니와 재혼하여 디버드에 살도록 권한다. 그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행복한 생활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디버드가 느닷없이 사람 없는 황야로 변한 것이다. 또한 프리데리 모자 또한 마술에 사로잡히고 만다. 이 모든 것은 푸얼과 리안논에게 원한을 가진 마법사의 짓이었다. 우연히 진상을 알게 된 마나위더는 마법사와 단판을 짓고 디버드와 프리데를 구하게 된다. 프리데리는 그 이후 웨일스 북동쪽 나라 귀네드의 왕 마스와 조카 귀디온의 싸움에 말려들어 목숨을 잃고야 만다. 또한 이 사건으로 귀디온의 여동생 아르안로드가 낳은 쌍둥이 중 한 명인 로우는 어머니에게 저주를 받고 처에게 배신을 당하는 등의 프리데리를 뒤지지 않은 기구한 운명을 걷게 된다. 켈트 문화권 이야기. 만물에서 신을 찾아내고 전생을 믿는 켈트인에게 이 세계란 현실과 마주한 세계였다. 때문에 수많은 이야기가 남아있게 된 것이다. 아일랜드의 이야기들은 크게 나누어 에렌 침략 신화, 얼스터 이야기, 핀 이야기, 그리고 역사 이야기 이렇게 4개로 분류된다. 역사 이야기는 70편 정도의 이야기들로 역사상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내용은 환상적인 것이 많지만 그 배우 이야기에 쓰인 시대의 정치적 배경이나 세상에 대한 냉소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 상기의 분류는 어디까지나 근세 이후의 분류이며 중세 아일랜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아데드, 최후, 아테드, 사랑의 도피, 발레, 광란, 카트, 싸움, 콤베르트, 탄생, 오르긴, 사륙, 토인, 소잡기, 도마르크, 구혼, 토갈, 파괴, 에으트레, 이세계, 임라우, 항해. 그 중에서도 이세계를 모험의 무대로 삼은 이세계 모험담의 에으트레와 해양 모험담인 임라우는 특히 인기가 높다. 하여 상기 4분류에 더해져 5번째 분류로 새는 경우도 많다. 에으트레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코르막의 이세계가, 임라우의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브란의 항해가 있다. 브란의 항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어느 날 신비한 처녀에게서 은색 사과나무 가지를 건네받은 왕자 브란은 그녀가 말하는 바다끝 이상양 여인의 나라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 이어 그는 동지를 모아 세 척의 배에 9명씩을 태워 대해원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항해 도중 해신 마나단을 시작으로 신비한 사람들과 만나고 신비한 섬과 신비한 동물들을 목격한다. 그리고 도착한 여인의 나라에서 즐겁게 지내지만 동료 중 한 명이 고향을 그리워했기에 여인들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돌아간 고향에서는 이미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있었다. 이제 자신이 알던 고향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걸 깨달은 그들은 그 체험을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고 바다 너머로 사라지게 된다.